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단한 봉제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조금 이제 추가를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옷을 만드는 그 초기, 완전 처음 옷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첫 번째 영상은 따로 설명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카페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단하고 실 그리고 뭐 심지 뭐 이런 사용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대부분 옷을 처음에 딱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뭐 의류학과 혹은 의상학과를 나왔거나 부모님들이 옷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예전부터 옷을 만들고 싶었거나 뭔가 이유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옷을 딱 만들어야 했을 때 대부분 원단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실도 찾아보고 뭐 심지도 찾아보고 하는데 설명들이 너무 많다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옷 만드는 걸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책 가지고 공부를 하죠. 교수님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론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많이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옷을 실제로 만들 때는 사실 교수님들도 재봉틀 잘 못 쓰시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재봉틀을 잘 못 다룰 때 그거를 옆에서 지도를 이제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제가 처음 만든 옷은 재봉틀을 못 쓰고 재봉틀 쓰는 게 무서워서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네다섯 벌 정도 만들고 버리고 그 다음 거 만들었을 때가 이제 셔츠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옷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벌 좀 버리고 나서 느꼈던 거는 그 전까지 배웠던 거, 원단의 종류, 원단이 무엇인가, 뭐 원단 두께, 그거에 따라서 뭐 실의 종류와 두께, 그 다음에는 어떤 원단에 어떤 심지를 써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제 생산을 지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원단에 어떠한 실, 어떠한 심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그거를 알 필요는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시는데 기본 전제가 있죠. 대량 생산, 최소한 이제 내수 같은 경우도 몇십 장에서 몇백 장을 뽑으니까 그렇게 생산을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것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나는 옷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십 장 수백 장 만드는 경우가 없죠. 본인들이 나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옷을 만들고 적어도 한 열 몇 벌까지는 다 저를 위한 옷을 만들었고, 제가 처음 입고 다녔던 셔츠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입고 다녔을까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참 만족을 하고 다녔어요. 이건 봉제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를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떤 심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봉제법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부자재 사용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옷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면 이제 린넨 마가지고 셔츠를 제가 만들었는데 카라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심지를 써야 되는지 지식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굴러다니는 심지를 아무거나 붙였어요. 그 심지가 울 심지였고 굉장히 두꺼운 코트에 사용하는 심지였고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 넣겠다고 지퍼를 넣었는데 거의 5호짜리, 그러니까 뭐 점퍼류에 사용되는 금속 지퍼를 넣어서 옆선에다 넣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막 옷이 양옆이 무거워가지고 막 딸려 내려가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괜찮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옷 만들고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봉제 수업을 들었을 때
옷을 처음 만드는데, 다 처음 옷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잘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제가 처음 양복 수업 들었을 때, 남자 이제 비접착 이제 자켓을 만드는데, 저는 체크를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셨는데, 결과물을 저는 굉장히 잘 입고 다닙니다. 비접착 자켓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입고 다녀요. 근데 봉제를 꽤 많이 배우셨던 분들도 이 결과물이 안 좋은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사실 제가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은, 아, 이게 뭐냐,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라고 굉장히 이제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서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봉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고수분들이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거, 그리고 혹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죠. 중요한 거가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사람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을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게 응용을 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뭐 무엇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교육 혹은 이제 실무에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 저같이 이거 그냥 좀 대충 만들면 어때? 좀 편법으로 만들면 어때? 내가 입을 건데 결과물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를 제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제가 자켓 만들 때 대표적인 예가, 그게 남성복 자켓 같은 경우는 소매산에 이제 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그냥 봉제는 못하고 손바느질로 잘 이렇게 오그러뜨려 가지고 다림질로 또 이제 모양을 잡아서 봉제를 하는데, 그 좌우 모양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게다가 저는 처음인데 체크를 또 들고 갔어요. 체크 무늬 원단을. 그게 짜잘한 무늬도 아니었어요. 무늬가 좀 커서 이거 안 맞으면은 확 눈에 띄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걸 딱 보고, 와, 나 저거 못 따라하겠다, 이 생각이 딱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를 손바느질로 달았어요. 손바느질로 양쪽을 달고 무늬가 맞는지를 본 다음에, 무늬가 안 맞으면은 그 안 맞는 부분만 좀 잘라내고, 소매 이지를 박으려고 하니까 제 봉제 실력으로는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매가 찝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매산을 좀 깎았어요. 물론 소매산 깎은 거 딱 놓고 보면 티 나요. 티 나는데 소매산 봉제하다가 씹힌 거보단 낫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편법을 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매산이 씹히더라도 선생님이 한 과정을 따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매산이 씹히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옷을 만드실 때 준비가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부담도 필요하지 않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뭔가를 검색을 해보겠죠. 저도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사실 이렇게 놓고 일단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옷 만들기, 처음에 이 물음표가 떠오르면은 사실 이제 초록창이 됐든 파란 창이 됐든 혹은 이제 뭐 구글 창이 됐든 검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옷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을 하고 이제 뭐 유튜브들도 나와요.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의상서적,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자기가 궁금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일단 사람들이 쉬운 걸 원하고 그거에 맞춰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패턴 없이 옷 만들기 했는데 계속 패턴 없이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옷을 만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옷을 자기가 입든 선물을 하든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봉태기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뭐 길게는 뭐 6개월 동안 재봉틀 먼지 쌓이도록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성복 비접착 그 봉제를 배우고 나서 그게 이제 극복이 됐죠. 왜냐면은 예전까지는 하다가 옷이 늘어난다, 이게 원단이 늘어난다 하면은 심지 다 붙였어요. 처음에는 안 붙여서 다 버리고, 내 봉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심지 붙이자 해서 막 전면 심지 다 붙이고, 그리고 봉제 하나 하고 다시 패턴 돼서 다듬고, 그러니까 잘라낸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옷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다음을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배우다가 남성복 비접착을 배우고, 그때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심지를 붙이지 않아도, 그리고 손을 많이 대서 옷을 만들면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남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검색해보셨을 거예요. 그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일까요? 너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옷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옷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 원단이겠죠. 원단. 이게 좀 가려졌는데, 원단. 그 원단 찾아보실 건데, 아무래도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너무 사적인 얘기였던 것 같네요. 이 원단을 검색을 해보면은 뭔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면막 견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뭘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지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단의 차이로 봉제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단의 종류, 그리고 뭐 실의 종류, 또 어떤 분들은 코아사를 써야 되는데 코아사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이나 폴리, 뭐 다른 뭐 기타 뭐 두께에 관한 거, 뭐 30수 4합이라든지 뭐 20수 3합, 이것도 뭐냐. 사실 원단 두께만 알면은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이게 번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데니어, 그리고 번수. 번수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두꺼워지고, 반대로 데니어는 숫자가 커질수록 두꺼워진다.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에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만 알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0수 3합이 어떻고 막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실을 딱 봤을 때 이게 두껍다 혹은 얇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이 요 정도 두께구나,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고, 원단 같은 경우도 인터넷 찾다 보면은 막 어떤 원단은 이거는 20수다, 그리고 어떤 원단은 30수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원피스용이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알면 돼요. 30수와 20수를 놓고 봤을 때 20수가 더 두껍다,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게 심지더라고요. 심지도 동대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느낀 게, 이제 심지 업체에서 이제 룩북을 주는데, 컬러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르지만 두께에 따라 다르고, 심지가 어떤 걸로 짜여졌느냐, 뭐 면인지 울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 풀이 얼마나 이제 촘촘하게 얼마의 밀도로 붙어져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근데 뭐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검색해보니까, 심지 종류 검색해보니까 이제 제가 글 쓴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대충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옷을 만들면서 느낀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원단에 맞는 심지를 써야지, 이 심지가 그때 이제 제대로 작용을 하는 거고,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심지를 붙이는 거지, 심지를 어디에는 꼭 써야 되고 어디에는 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알게 되면은 옷 만들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심지 종류를 찾아봤을 때 요런 이제 글이 나오죠. 심지 종류, 뭐 재단, 붙이는 법.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그런데 이거를 몇 개 보시고 나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꼭 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옷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원단에 따라서 심지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의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이제 헛소리가 많았는데, 옷 만들기 했을 때 알아야 될 건 뭐다? 원단의 두께. 근데 이거는 10수, 20수, 30수, 이게 왜 10수고 왜 20수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10수, 20수, 30수 무엇이 더 두꺼운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원단을 동대문 가서 사시는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10수, 20수, 30수 잘 구분 안 되거든요. 간단한 게 10수 가방, 20수는 뭐 코트나 바지 같은 거, 30수 그냥 원피스, 블라우스 정도? 뭐 그보다 더 얇은 것도 많죠. 근데 그보다 더 얇은 거는 그냥 여름용.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두께 크게 신경 안 쓰고 봉제를 해요. 왜냐면은 실은 봉제해서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죠. 아, 그리고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날라리사인데, 뭐 날라리? 뭐 좀 풀리는 실이 있잖아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날이 맞나? 날라리사? 이게 틀렸네. 이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지 봤을 때 이게 좀 풀리는 실이에요. 이렇게 약간 뭐 지렁이처럼. 근데 이게 부드러운 옷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티셔츠 오버록 하실 때 꼭 이거 쓰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안 써요. 이 날라리사 이거 흰색 검은색 하나씩 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애기 옷 만들 때 가끔씩 쓴다고는 하지만 애기 같은 경우는 옷이 딱 붙진 않잖아요. 좀 여유 있는 옷들이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봉사 사용해도 크게 거부감 없고, 양말 같이 몸에 딱 붙는 거는 좀 써줘야겠죠. 신축성도 이제 차이가 있고, 특히 성인복 만드실 때는 이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실은 일반적인 실, 솔직히 말하면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실 정도 그거 쓰셔도 된다. 저는 주로 요런 형태의 실을 사용을 하고, 동대문 가면은 종합시장 옆에 이제 중고로 실 막 파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콘 누가 좀 쓰다가 뭐 공장 같은 데서 버리거나 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데 저는 주로 거기를 이용합니다. 물론 두께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색만 맞으면 된다. 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이제 상침 때릴 때는 좀 두꺼운 거 써주시면 이뻐요.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실이 광택이 있고 없고, 광택 있는 원단에는 광택 있는 실을 쓰면 잘 어울리겠죠. 반대로 광택이 없는 원단인데 광택 있는 걸 썼다.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의도한다면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면은 된다. 그리고 실에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원단 두께 구분만 하면 된다. 이거 구분만 하면 됨. 이렇게 딱 써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실은 그냥 일반적인 실만 알면 된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만드는 그 옷을 입으면서 제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패턴사가 됐어요. 사실 패턴사가 그냥 됐다기보단 옷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이 뭘까,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고, 이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큰 돈 투자한 게 재봉틀이거든요. 재봉틀을 사서 계속 이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거를 적어보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겠죠. 심지는 그냥 실크 심지. 그리고 흰색, 검은색. 왜냐면은 이제 주로 업체에서도 심지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크 심지만 쓰는 건 아닌데, 두꺼운 심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두꺼운 심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심지 붙이는데 안 붙이는데 확 티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느낌이 실크 심지인데, 이 실크 심지 안에서도 데니어에 따라서 두께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실크 심지만 사용을 하고, 심지를 붙이는 목적에 따라서. 자, 이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의도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코트인데
트렌치 코트처럼 간절 귀여운 코트다 하면 이 각 잡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심지를 붙일 때 실크 심지를 붙이되 그냥 약간 힘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에만 붙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단 그리고 밑단이 있겠죠. 그리고 봉제하는데 나는 봉제할 때 주로 넥라인이나 아몰도 이제 심지 테이프 붙이거든요. 그 늘어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축 처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안 붙이셔도 돼요. 실제로 일할 때도 심지 테이프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디자이너가 난 그냥 자연스럽게 처지는 걸 원한다 하면은 심지 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의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정말 하드한 옷이다. 막 예를 들어서 좀 자켓류가 되겠죠. 각 잡힌 자켓. 그럴 때는 전면 심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원단이 조금 두께감이 있다. 그리고 힘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두꺼운 심지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울 심지 붙이면 돼요. 저는 크게 실크 심지랑 울 심지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실크 심지를 사용하고 울 심지 같은 경우는 진짜 힘을 강하게 주기 위할 때 사용을 하지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 사용할 때 카라 부분, 어떤 분들은 겉에 카라에 심지를 붙이고 어떤 분들은 안쪽 카라에 심지를 붙이고 막 하는데 그것 또한 의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봄 가을용 약간 얇은 블라우스를 만든다 그러면 원단이 조금 얇은 걸 사용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겉에 심지를 붙이잖아요. 그럼 실크 심지만 붙여도 느낌이 확 나요. 여기 심지 딱 붙였어요 라고 느낌이 확 나는데, 그렇다고 심지를 아예 안 붙이면은 이게 카라가 이게 축축 힘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래면에만 심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면서 또 카라다운 약간 힘도 받게 되고, 게다가 원단에 따라서 심지가 잘 안 붙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밑에가 이제 안단 혹은 이제 밑가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심지를 붙여주면은 심지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버블 현상도 이제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턴 뜰 때 조금 어려운 게, 저는 그런 의도로 패턴을 떴는데, 그래서 겉감 2장 재단, 심지 1장 재단 했는데 봉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단은 제가 의도한 원단을 썼는데 봉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봉제를 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심지를 붙여도 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 없고, 심지를 붙였을 때 좀 두꺼워지겠다. 자기가 그걸 원하면 붙이면 되고, 심지를 안 붙여서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는 걸 원한다. 그러면 안 붙이시면 돼요. 패턴사가 붙이라고 했어도 그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그 옷을 기획한 본인이 싫으면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단, 마무리. 마무리, 다림질 정도? 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옷 만드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봉제하고 다림질하고 봉제하고 다림질하고 다림질을 꼭 해요. 항상. 왜냐면은 안 하면은 옷이 이상하거든요. 안 하고 만들어도 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야지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기가 어디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특히 다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림질은 봉제 한 번 하고 나서 꼭 하는 걸로,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음 급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그랬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처음에는 재봉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었죠. 저는 좀 심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버렸어요. 그 옷 버렸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면은 급한 티가 나요. 마지막에 다림질 한 번 하는 거랑 옷을 만들면서 다림질 하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저한테 재단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재단사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경력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학생 때 제가 회사까지 찾아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러니까 재단을 하는 사람이 자세가 편해야 옷이 이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재단이 이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화면 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재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는
그냥 깔아놓고 막 이제 가위 돌려가면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얇은 종이 깔아놓고 원단 깔고 패턴 깔고 그거 집게로 집어가면서 하거든요. 절대 핀질 안 합니다. 왜냐면은 원단이 상하거든요. 그렇게 재단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그리고 글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한 옷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야매인 게 많아요. 실무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매인 게 많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6번째는 쇼핑하기. 아이고, 쇼핑하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옷을 많이 봐야 돼요. 이제 기성복을 많이 보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6번째가 1번보다 더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0번째요, 0번째. 그럼 헷갈리지 않게 0번째로 옮길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무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단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까?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니트 원단으로 니트 만들면 이쁘겠죠. 니트, 일반적 니트 디자인을. 근데 니트 원단으로 만드는데 데님 자켓 스타일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도식화는 데님 자켓인데 원단이 니트예요. 와, 이러면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기성복에서 실무 하시는 분들도 원단이 바뀌어버리면, 많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초보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나도 초보자인가? 근데 아무튼 저도 사실 초보자죠. 아직 경력이 뭐 한 20, 30년 되는 거 아니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쇼핑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쇼핑을 해요. 옷을 사진 않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면은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무튼 옷은 사지 않더라도 계속 매장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은 대량 생산하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면 봉제법도 볼 수 있고, 아, 여기 마감을 이렇게 하면 깔끔하구나,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단으로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피스를 만들고 싶어요. 어디서 패턴을 샀는데 원피스 패턴을 샀어요. 그리고 원피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원단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도 약간 뭐랄까, 댄서들이 입는 옷인데 몸에 딱 붙는 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옷이에요. 근데 원단이 뭘까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춤추는 동영상을 보니까 스판성이 있으면서도 원단이 축 처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상이니까 옷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경험상으로 그렇게 신축성이 좋고 활동성이 좋은 옷을 만져본 적이 있다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이제 면트일 스판 원단을 사용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이것 또한 저도 제가 그걸 해본 게 아니에요. 만들어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옷을 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공부가 된다.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이 좀 길지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옷이 시중에는 어떤 원단으로 어떻게 봉제를 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원단을 사실 때 인터넷 뒤집으면서 뭐 10수, 20수, 30수 이거 뭐가 두껍고, 그냥 뭐 가을에는 어떤 원단을 많이 쓰고 겨울에는 어떤 원단 많이 쓰고 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실은 원단하고 잘 맞는 그냥 일반적인 봉사 사용하면 된다. 가장 일반적인 봉사는 그렇게 검색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실크 심지 사면 된다. 그리고 원단에 맞는 색을 우리가 뭐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고를 수가 없으니까 검은색이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흰색이 제일 무난하다. 어두운 원단에는 검은색 붙이고 그의 원단에는 흰색 붙이면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심지 붙이고 싶으면 붙이면 되고, 심지 없이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면 심지 뭐 떼면 되고, 나는 봉제 못하니까 자꾸 밀리고 길이 안 맞고 답답하다 그러면은 그냥 심지 테이프 붙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재단은 자세가 편해야 된다. 재단 깔끔히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무리 다림질, 봉제하고 다림질 꼭 한 번씩 해주는 거, 이렇게만 해도 처음 만드는 옷 충분히 입고 다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초보자들이 만들기 쉬운 그 옷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